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진핑과 푸틴이 새로운 가스관 건설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근에 만나면서 이렇게 성사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500억 세제곱미터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S의 채권자들이 AT1 채권 관련 소송을 예고한 점이 시사가 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매각되면서 17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 소각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채권자들이 모두 손실을 떠안게 된 만큼 이 부분이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발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향후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스위스들이 CS 직원들의 보너스를 금지하겠다라고 밝혀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방향성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글이 챗 GPT에 대항마저 바드 AI의 시험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험관들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좀 구글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인 만큼 향후 주가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 살펴봤고요. 그럼 자세한 기사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여러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들 체크하고 넘어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로는 챗 GPT 관련한 이슈를 추동훈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헤드라인을 구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Google launches Bard chatbot. 그러니까 구글이 챗봇인 이 챗 GPT 대항마저 바드 AI 시험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초대된 다양한 계층의 검사관들이 참여하는 시험 운영이 이루어지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Rival Open AI, 그러니까 챗 GPT의 라이벌이라고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CEO는 구글 직원 8만 명이 바드 시험관 공개 전에 시험 운영에 참여를 했고 이번 시험판 운영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데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무래도 성급한 출시로 한번 창피함을 느껴서였을까요? 이번 시험 운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제품과 관련 기술 제품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드 시험판 공개 속에 알파벳 주가는 무려 3% 넘게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출시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구글 CEO가 트위터에 링크를 남겨놔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챗 GPT 있죠. 거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빈칸에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바드의 등판이 챗 GPT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세부적으로는 이 바드 출시가 어떤 부분들이 전과는 좀 달라졌을까요? 네, 구글 주가가 한 3% 넘게 올랐던 이유 바로 이 바드의 출시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구글이 챗 GPT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채팅형 AI 서비스 바드 AI의 테스트판을 공개했습니다. 자, 한 달여 전쯤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었는데 이때 시연을 하면서 망신을 당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테스트 버전 공개하자마자 구글 주가는 3% 이상 오를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은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제품 버전이 아닌 이제 오픈 베이타를 베이스로 하는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어로 출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영어가 아닌 이제 한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언어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2월 8일 날에 시연에서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직접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이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8만 명 정도의 구글 직원이 이번 서비스 베타에 참석을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피드백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CEO가 말했던 것 중에 또 핵심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시연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서비스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잘 발전시켜서 테스트 버전이 끝이 나면 더욱더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글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달 전에 시연 또 실패했었고요. 과연 이번 챗 AI 서비스가 과연 구글의 검색 엔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얼마나 메인리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민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구글은 매우 정교한 검색 서비스로 유명을 한데요. 이번 챗봇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검색을 보조하는 수단에서 일단은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죠. 유튜브에도 검색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정도까지는 잡혀 있는데 앞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챗봇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만큼 높다라는 것, 그리고 구글도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오는 27일 어니봇의 새로운 어니봇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챗봇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챗봇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달에 새로운 챗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특징인데요. 한국어가 외국 서비스보다는 6,500배 이상 정보가 정확하고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카카오 역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다음이라는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출시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오류가 발생해 다시 점검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와 같이 미국과 중국, 한국까지 함께 이러한 챗봇 서비스를 누가 먼저 잘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앞으로도 굉장한 곽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챗 GPT 열풍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스 외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배런스 마켓타임스 등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5%의 세액을 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내도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하셔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넷플릭스가 프랜차이즈 구축 행보에 나섰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겠다 밝힌 바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독점 보도한 소식이었죠.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향후 방향성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틱톡이 미국의 금지 위협에 안심시키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특히 안심해라라고 말을 한 건데요. 광고 지출에 대해서 비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틱톡 측에서 미국이 앱이 금지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향후 틱톡의 방향성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2월의 CPI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자세한 헤드라인 어떤 거 볼지 박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넷플릭스 그리고 틱톡 소식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 안에서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졌던 반도체법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헤드라인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칩 메이커스라고 하는 게 반도체 법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본문 안에는 Make it difficult for companies to expand to China.
중국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은 이후에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외국 업체는 물론이고 인텔 같은 미국의 업체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또한 이전 기술을 활용한 구형 반도체 생산 역시 10% 이상 늘릴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웨이퍼 이 반도체 생산 개수를 확대하는 것은 생산 능력의 확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숨통이 그나마 좀 트이게 했습니다, 기자님. 이번 반도체 법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한국 반도체 업계의 영향력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가드레일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표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21일 오전 한국 시간 어젯밤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이러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규제 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제 가드레일 조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간접적으로 혜택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라고 이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인 확장입니다. 과연 실질적인 확장을 막겠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걸 막겠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관심이 매우 컸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상무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실질적 확장이란 결국엔 양적인 생산 능력을 뜻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한국 기업,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사업을 펼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것이냐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크게 막았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기술의 생산량을 5%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제한이 들어갔고요. 그거보다 수준이 낮은 일반적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10%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규정을 못 박았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이미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첨단 반도체 생산 지금 많은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러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제한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을 크게 막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놓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장비에 대한 규제,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0월에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중국으로 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단은 1년 정도 이러한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러한 10월부터 1년이 지나면은 올해 10월까지인데요. 올해 10월 이후로는 중국에 이제 최첨단 장비들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은 고사하고 장비라도 받쳐줘야지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 10월이면 완전히 발이 끊기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놓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장비와 관련된 문제를 풀 것인가도 지금부터 숙제로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사업을 하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특히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위태위태한 데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들조차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을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최근에 수출 무역 수지를 봤을 때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지는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중 수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기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려움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반도체 업체들이 위기를 탈출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부가이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거가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꼭 좋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법 그리고 챗 GPT인데요. 이 분야 관련한 섹터 오늘장 투자하실 때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